마음을 편안히 귀는 열어두세요. 건강과 지혜가 흐르는 오디오북 시간입니다. 여러분, 김장철이 다가오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배추를 떠올립니다. 김치의 주재료이자 겨울을 나기 위한 저장식품의 상징. 하지만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왜 하필 배추일까요? 겨울을 버티게 해주는 수많은 채소 중에 왜 한국 사람들은 배추를 선택했을까요?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시면 배추가 단순한 채소가 아니라 값싼 천연 보약이자 우리 몸을 지켜주는 슈퍼푸드라는 사실을 알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어떤 분들에게는 배추가 오히려 조심해야 하는 음식이 될 수도 있다는 점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추는 흔히 식탁 위에서 너무 쉽게 만나는 음식이라 특별함을 느끼지 못합니다. 마트에 가면 흔히 쌓여 있고 시장에서는 십수 포기씩 다발로 팔리는 친근한 채소죠. 그러나 이 배추가 언제부터 우리 곁에 있었을까요? 기록을 보면 배추는 중국에서 시작해 삼국시대 무렵 우리나라로 전해졌다고 합니다. 고려와 조선을 거치며 점점 대중화되었고 조선 후기에는 지금과 비슷한 통배추 형태가 확립되었습니다. 예전에는 무김치, 오이김치, 갓김치가 주류였다면 조선 말기 이후부터는 배추김치가 한국인의 밥상에서 중심이 되었던 것이죠. 동의보감에는 배추에 대한 흥미로운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배추는 성질이 차고 열을 내리고 갈증을 먹게 한다. 즉, 배추는 단순한 식재료가 아니라 오래전부터 약재처럼 다루어졌던 것입니다. 옛사람들은 배추를 먹고 속이 편안해지는 경험을 통해 배추가 위장을 안정시키고 열을 가라앉히는 효능이 있다고 느꼈던 것이죠. 하지만 이 전통적인 효능은 단순한 옛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현대의학은 이를 과학적으로 밝혀냈습니다. 배추에는 글루코시놀레이트라는 특별한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이름이 조금 낯설죠? 글루코시놀레이트는 배추가 식물, 즉 양배추, 브로콜리, 케일 같은 채소에 들어있는 항암 성분입니다. 이 물질이 우리 몸에서 분해되면 이소티오시아네이트라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로 바뀌어 발암물질을 해독하고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합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와 미국 국립암연구소에서도 배추를 포함한 십자화가 채소를 암 예방식품으로 적극 권장할 정도입니다. 여기서 잠깐 궁금증이 생기실 겁니다. 그렇다면 배추는 얼마나 먹어야 효과가 있을까요? 혹시 하루에 몇 장 쌈 싸먹는 것으로 충분할까요?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하루에 200지 이상의 배추, 즉 밥 한 공기 분량 정도를 꾸준히 먹었을 때 위암과 대장암 발병 위험이 유의미하게 낮아진다고 합니다. 배추국 한 그릇, 겉절이 한 접시만으로도 충분히 채울 수 있는 양입니다. 단순히 곁들인 반찬으로 몇 젓가락 먹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죠. 그런데 이런 배추가 한국인의 밥상에서는 주로 김치라는 형태로 등장합니다. 그런데 김치가 건강에 좋은지 나쁜지에 대한 논란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맞습니다. 김치는 발효식품이라 유산균과 각종 영양소가 풍부하지만 동시에 소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나트륨 과다 섭취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사람들은 김치를 오히려 해로운 음식으로 오해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김치가 해로운 것이 아니라 소금이 과하면 해로운 것이라는 점입니다. 실제로 저염 김치를 담그거나 절임 과정을 줄인 신선한 김치를 먹으면 나트륨 부담은 낮추면서도 배추와 발효의 이점을 그대로 누릴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하루에 김치 100지 정도, 즉 밥숟가락으로 5-6숟가락 분량을 먹는 것은 오히려 고혈압을 예방하고 혈관 건강에 긍정적이라는 결과도 있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배추는 100지당 칼로리가 약 15칼로리에 불과합니다. 다시 말해 배추 한 포기를 다 먹어도 치킨 반 마리보다 칼로리가 적은 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추는 다이어트를 하는 분들에게 최고의 식재료가 됩니다. 포만감은 크게 주면서도 칼로리 부담이 거의 없으니 배추쌈이나 배추국, 배추찜을 식단에 넣는 것만으로도 체중 관리에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김치를 먹으면 속이 더부룩하거나 가스가 찬 경험 혹시 있으셨나요? 이것은 김치가 문제라기보다 배추 속 식이섬유와 발효 과정에서 생긴 유산균이 장 속에서 활발하게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이는 장 건강이 회복되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다만 장이 너무 약한 분들은 양을 천천히 늘려가며 드시는 게 좋습니다. 정리하자면 배추는 단순한 채소가 아닙니다. 우리의 전통 의학에서 열을 내리고 속을 편안하게 한다고 기록된 것처럼 현대 과학에서도 배추가 암 예방과 장 건강에 탁월하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배추를 제대로 먹는 방법은 하루 200g 이상 저염 김치와 신선한 배추 요리를 다양하게 활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추를 생각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는 무엇일까요? 아마 아삭아삭한 잎을 한 장 뜯어내 쌈을 싸먹는 모습일 겁니다. 혹은 뜨끈한 국물에 들어간 배추국, 갓 담근 배추 겉절이의 시원한 맛일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이 평범해 보이는 배추 한 장 안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많은 영양소가 숨어 있습니다. 배추의 대표적인 영양소는 비타민C입니다. 흔히 비타민C 하면 감귤류 과일을 떠올리지만
사실 배추에도 상당한 양의 비타민C가 들어있습니다. 신선한 배추 100지만 먹어도 하루 권장 섭취량의 약 40% 가까이를 충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철에 김치를 통해 자연스럽게 비타민C를 섭취했던 것은 사실 우리 조상들의 놀라운 지혜였습니다. 감기 예방, 피로 회복, 항산화 작용에 모두 도움이 되니까요. 또 하나 주목할 성분은 비타민 K입니다. 비타민 K는 혈액을 응고시키고 뼈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영양소인데 배추는 이 비타민 K의 공급원으로 손색이 없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뼈가 약해지고 골다공증 위험이 커지는데 꾸준히 배추를 먹으면 칼슘 흡수를 도와 뼈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특히 시니어 세대에게 꼭 필요한 채소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배추에는 칼륨이 풍부합니다. 칼륨은 나트륨을 배출시켜 혈압을 낮추는 역할을 하는데 현대인들이 소금 섭취가 많은 점을 생각하면 배추는 그 균형을 잡아주는 고마운 존재입니다. 실제로 고혈압 환자들이 배추를 꾸준히 섭취했을 때 혈압이 안정되는 효과가 보고되기도 했습니다. 배추김치를 먹으면서도 저염으로 관리하면 나트륨과 칼륨의 균형이 몸속에서 이루어지는 셈입니다. 여기에 빠질 수 없는 것이 바로 식이섬유입니다. 배추에는 100g 당 약 1.5g의 식이섬유가 들어있는데 이 섬유질은 장 운동을 활발하게 하고 변비를 예방합니다. 변비가 해결되면 독소 배출이 원활해지고 장내 환경이 개선되어 면역력까지 높아집니다. 장은 제2뇌라고 불릴 만큼 중요한 기관이기에 배추가 장 건강을 책임진다는 것은 단순히 소화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신 건강과도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실 겁니다. 배추를 듬뿍 넣고 끓인 국을 먹었을 때 속이 시원해지는 느낌. 단순히 뜨거운 국물 때문이 아니라 배추 자체가 가진 수분과 섬유질 그리고 미네랄 성분이 위장을 안정시키고 장을 촉촉하게 해주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과 일본에서는 배추를 포함한 크루시퍼스 채소, 즉 십자화과 채소의 섭취가 암 예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여러 연구가 진행되었습니다. 일본 국립암센터의 조사에 따르면 십자화과 채소를 많이 섭취한 사람들은 위암 발생률이 30% 이상 낮아졌다고 합니다. 미국 하버드대 연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는데 브로콜리, 양배추, 그리고 우리의 배추까지 포함한 이 그룹의 채소들이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는 데 탁월하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매일 먹는 김치와 배추국이 단순한 밥상 반찬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항암 식단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배추는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배추는 칼로리가 극도로 낮은 채소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00g에 15칼로리, 즉 거의 제로 칼로리 음식에 가까운 수준입니다. 하지만 식이섬유와 수분이 풍부해서 조금만 먹어도 포만감이 크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식단에 배추를 넣으면 과식을 막을 수 있고 자연스럽게 체중 조절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일본의 한 연구에서는 배추를 포함한 저칼로리 채소를 몇 끼니에 섭취한 그룹이 섭취하지 않은 그룹보다 6개월 만에 평균 체중이 킬로그램 이상 감소했다고 보고했습니다. 또한 배추는 면역력 강화에도 탁월합니다. 비타민C와 베타카로틴, 폴리페놀 같은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 세포 노화를 막아주고 몸속 염증을 줄여줍니다. 나이가 들수록 면역력이 떨어져 감염병에 쉽게 노출되는데 꾸준한 배추 섭취는 이를 예방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이쯤에서 궁금한 점이 생기실 수 있습니다. 배추는 어떻게 먹어야 가장 좋을까요? 라는 질문 말이죠. 사실 조리 방법에 따라 효능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생으로 먹을 때는 비타민C가 가장 잘 보존됩니다. 그래서 쌈 채소로 먹는 것이 항산화 효과를 높이는 데 좋습니다. 반면 배추국처럼 끓여 먹으면 비타민C는 줄어들지만 소화가 훨씬 잘 되고 위장을 따뜻하게 해주기 때문에 소화력이 약한 분들에게는 더 이롭습니다. 김치로 발효시켰을 때는 유산균이 생기면서 장 건강에 탁월한 효능을 발휘합니다. 즉, 배추는 어떤 형태로 먹어도 장점이 있다는 것이죠. 정리해보겠습니다. 배추는 비타민C, 비타민 K, 칼륨, 식이섬유 등 풍부한 영양소를 갖춘 채소입니다. 다이어트, 면역력 강화, 혈압 조절, 장 건강에 모두 긍정적인 효과를 주고 조리법에 따라 다양한 효능을 발휘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우리가 이미 매일 먹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한 슈퍼푸드를 찾아 해외에서 들여올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식탁 위 배추가 바로 세계가 주목하는 슈퍼푸드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배추의 놀라운 영양소와 효능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이로운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체질과 상황에 따라 배추가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먼저 배추는 성질이 차갑습니다. 그래서 속이 냉한 분들, 쉽게 설사하거나 배가 자주 아픈 분들은 배추를 날로 많이 먹으면 불편할 수 있습니다. 특히 겉절이나 생삼처럼 찬 상태로 드시면 배탈이나 소화불량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배추국처럼 따뜻하게 끓여 먹거나 배추찜으로 조리해 드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조리 과정에서 차가운 성질이 완화되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주의해야 할 점은 갑상선 질환입니다. 배추를 비롯한 십자화과 채소에는 갑상선 기능을 방해할 수 있는 성분이 소량 들어있습니다. 물론 일반적인 섭취량에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지만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는 분들이 배추를 지나치게 많이, 그것도 날로 과다하게 먹는 것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이제 배추와 잘 어울리는 음식, 그리고 피해야 할 조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배추는 마늘, 생강, 고춧가루와 함께 김치로 담그면 최고의 궁합을 자랑합니다. 배추에 부족한 항균, 항염 성분을 마늘과 생강이 보완하고 고춧가루 속 캡사이신이 혈액순환을 촉진하죠. 그래서 김치가 단순한 채소 절임이 아니라 약과 같은 발효식품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또한 배추는 두부와도 잘 어울립니다. 배추 속 칼슘 흡수를 돕는 비타민 K가 두부 속 단백질, 칼슘과 만나 뼈 건강을 지켜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배추두부국, 배추두부찜 같은 조합이 예부터 내려온 것입니다. 반대로 피해야 할 조합도 있습니다. 배추를 너무 기름진 고기와 과하게 먹는 것은 오히려 속을 더부룩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물론 고기쌈으로 먹는 것은 좋지만 지나치게 기름진 음식과 함께하면 배추의 장점이 줄어듭니다. 또 배추를 과도하게 날로 먹고 바로 찬 음료를 마시는 것도 피해야 합니다. 소화에 무리를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현대인의 질환과 배추의 관계를 이야기해볼까요? 첫째, 고혈압입니다. 배추는 칼륨이 풍부해 나트륨 배출을 돕습니다. 따라서 저염김치와 함께 꾸준히 섭취하면 혈압을 안정시키는 데 큰 효과가 있습니다. 둘째, 당뇨입니다. 배추는 혈당 지수를 낮추는 식이섬유가 많아 식후 혈당 급상승을 막습니다. 당뇨 환자에게 특히 유익한 채소죠. 셋째, 고지혈증입니다. 배추 속 식이섬유와 항산화 성분은 혈관 속 나쁜 콜레스테롤을 줄여주어 동맥 경화를 예방합니다. 이렇게 보면 배추는 현대인의 3대 생활습관병을 예방하는 데 꼭 필요한 식재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배추는 비타민, 미네랄, 식이섬유가 풍부해 면역력 강화, 암 예방, 혈관 건강, 체중 관리까지 두루 도움을 줍니다. 그러나 속이 냉한 분이나 갑상선 질환이 있는 분들은 섭취 방법을 조절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김치, 국, 찜, 쌈 등 다양한 방식으로 먹을 수 있는 배추는 우리 식탁에서 빼놓을 수 없는 슈퍼푸드입니다. 오늘 배추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아마 여러분도 느끼셨을 겁니다. 늘 곁에 있어서 소중함을 몰랐던 배추가 사실은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는 보약이었다는 것을 말이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알려드릴게요. 다음 시간에는 배추와 함께 먹으면 효과가 배가 되는 음식, 그리고 절대로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조합에 대해 더 깊이 다뤄보겠습니다. 혹시 궁금하시죠? 그렇다면 다음 영상도 꼭 기대해주세요. 오늘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여러분은 배추를 어떤 방식으로 가장 즐겨 드시는지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이 또 다른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